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막막하시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만약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런 자료,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어쩌다 뒤를 돌아보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그 시작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창업, 플랫폼 개발, 앱 개발 등등.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첫 창업일 겁니다. 그러니 리스크는 적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걸 선호하실 거예요. 다니는 직장도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당장 월급이 없으면 생활이 막막하니까요. 근데 직장 상사 비위 맞추기도 힘들고 회사 다녀봐야 미래가 뻔히 보이고 남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서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주식시장에서 번번이 깨지기만 하고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그만두고 싶지만 당장 그만두면 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만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업을 찾아 헤매시는 거죠. 저도 직장 다닐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앱 개발은 개발자가 아니니 잘 모르겠고 AI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먼 나라 얘기 같고 카페 창업은 초기 자본이 1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차렸다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AI 숏폼, 롱폼 강의를 들어봤는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무한 반복인데 이게 진짜 되나 싶기도 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영상은 계속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플랫폼 정책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매출에 대한 타격은 클 것이고 그래서 한때 시니어 롱폼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들어갔잖아요. 고액의 판매자 로켓 강의도 들어봤는데 팔리긴 팔리는데 광고 돌리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잘 팔린다 싶으면 누가 가격 후려쳐서 따라 팔아서 마진은 줄어들고 수강생 중 누구는 억대 매출 나왔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싶죠. 브랜드 위탁 판매도 해봤는데 가격 싸움이 치열해서 소싱처 찾기도 힘들고 상품 등록했다고 해도 지재권 신고 들어오고 그로 인해 쿠팡 계정 정지당하고 잦은 CS로 스트레스만 받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중 하나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잘하냐?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무슨 브랜드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손자병법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적에게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손선풍기 시장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손선풍기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냉각 손선풍기가 18,000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이겠죠. 한국에서는 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소싱을 할 때 냉각 손선풍기는 평균 8달러입니다. 환율로 보면 원가만 12,000원이에요. 여기에 물류비, 택배비, 쿠팡 수수료까지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품은 전자파 인증 대상이기 때문에 인증비만 1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사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반품에 CS 처리에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쿠팡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네이버에도 손선풍기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등록된 상품 수만 28만 개가 넘어가고요. 한 달 검색량이 58,000건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상품인 루메나 선풍기로 검색을 하면 등록 상품 수는 938개, 한 달 검색량은 3만 1000건이나 됩니다. 즉 손선풍기라는 키워드로 28만 개랑 싸울 게 아니라 내 브랜드명이 붙은 새로운 키워드를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적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버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유리컵 브랜드가 있습니다. 판매가 38,000원, 네이버 리뷰 1300건에 세트 구성 자사몰 리뷰까지 한다면 5000개가 넘어가요. 최소 10억은 팔린 거예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먼저 알리바바에서 비슷한 상품을 찾아봅니다. 이 유리컵이 개당 7,300원이에요. 최소 주문 수량은 100박스, 73만 원이면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용은 더 들 거예요. 이대로 갖고 오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브랜드답게 패키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한국까지 들어오는 물류비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피가 작은 걸 골라야 됩니다. 부피가 큰 제품으로 시작하면 집이 아니라 3PL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매달 보관료가 청구됩니다. 브랜드는 장기전인데 보관료가 매달 나가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이때는 배대지나 포어더를 이용합니다. 부피가 크지 않다면 처음에는 배대지 업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를 들어온다면 당연히 포어더가 훨씬 더 낫죠. 이렇게 집에서 보관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어야 돼요.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 그대로 사용하면 안 팔립니다. 이런 컵에 물을 마시고 싶겠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출이 없으면 매출도 없다. 그럼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과거엔 노출을 TV나 광고를 통해서 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 좋은 곳은 권리금이 비싼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걸 그대로 온라인에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온라인에서 목 좋은 상권처럼 노출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리컵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소비자는 유리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을 거의 구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은 가구매를 하고 트래픽을 쏘면서 상위 노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에서 1위로 노출이 된다는 건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한복판에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노키 유리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당연히 유리컵이 아니라 노키 유리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우리의 제품만 뜨겠죠. 우리는 이제 노키 유리컵이라는 키워드에 검색량을 올리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각인을 시키는 거죠. 20대 중반 여자 조카와 5만 원짜리 유리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유리컵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조카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촌, 저 유리컵에 물을 담고 물을 마시는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브랜딩입니다. 이제 브랜딩을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트래픽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도 인스타그램에서요. 인스타그램은 지금 엄청난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무료로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노키 유리컵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타겟이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설정을 해보는 거죠. 집안일을 끝내고 깨끗한 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노키 유리컵에 담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타겟의 소비자층이 이 컨텐츠에 열광하고 빠져들면서 무의식에 노키 유리컵은 이런 거다라는 각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각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롤렉스 시계 아시죠? 이 시계가 정말 예쁜가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 차고 있고 부의 상징이 되어서 예뻐 보이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샤오미 밴드가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롤렉스에 열광을 할까요? 수십 년째, 어쩌면 100년이 넘게도 롤렉스는 우리의 뇌를 그렇게 지배를 한 겁니다. 성공한 남자들의 손목에 항상 롤렉스가 있었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도 롤렉스를 차고 힙합 가사에서 롤렉스가 들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 가정주부 타겟층이 집안일을 끝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자기 집에 있는 평범한 컵이 아니라 노키 유리컵에 38,000원을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만 컨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게 아니라 협찬도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컵을 쓰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인간은 일체감의 원칙과 사회 증거의 원칙에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노키 유리컵이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월 10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유리컵이라는 키워드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월 매출도 순탄하게 나올 겁니다. 메타 광고도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 메타 광고라는 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돌리는 광고인데 여러 지표를 주거든요. 이것도 경험이 쌓이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메타 광고도 꼭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보는 거예요. 회사 갔다 와서 퇴근하고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회식해서 피곤하다면 하루는 쉬어도 됩니다. 주말에 몰아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매출이 슬슬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고요? 제 일이니까요. 내가 하는 만큼 매출로 이어지고 내 수익이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봤는데 매출도 안 늘고 가망성이 안 보인다면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원가인 8,000원에 다 쿠팡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원가니까 금방 팔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애매하게 팔릴 때예요. 아예 마이너스면 인건비 대비 손해니까
바로 원가 떨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매출이 애매하게 나오면 떨이를 해야 할지 더 지켜봐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럴 때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해요. 원가 떨이를 했다고 해서 손해일까요? 당장 보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가를 건졌으니까 다행이고 내 인건비가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엄청난 경험입니다. 브랜드를 한 바퀴 돌려본 거거든요. 그동안 제 실력과 경험이 쌓인 거예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을 소싱할 수 있게 되고 다음에는 훨씬 더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쌓이다 보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성공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인 연봉만큼 한 달에 벌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첫 제품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처음에 500만 원으로 수입해서 팔았는데 메타 광고를 돌리면서 첫 달부터 순수익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 1억이 넘었고 순 마진은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요즘은 이런 작은 브랜드를 사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매각도 가능해요. 꼭 100억, 200억짜리를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1억, 2억, 3억 이렇게도 매각이 가능해요. 그리고 브랜드 오너들이 매각하고 조금 쉬다가 다시 창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두 번 해봤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처음 소싱할 때 알리바바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알리바바가 좋은 소싱처는 아니에요. 캔톤페어라고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고 전 세계의 바이어들이 상품을 소싱하러 모이는 곳이에요. 중국 공장들이 자기네 제품을 팔려고 박람회에 직접 들고 나오는 거죠. 이곳의 장점은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리바바는 사실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샘플을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제품이 오기도 하고 공장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 공장인 척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중간에 수수료만 받아가는 업체들도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바쁜 공장이 알리바바에 상품 등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주문량으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캔톤페어에 가서 직접 아이템을 소싱하는 게 진짜입니다. 사실 쉽게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의미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AI 쇼폼만 계속해서 올릴 겁니까? 아니면 내 제품도 아닌데 남의 제품을 위탁 판매하면서 가격 경쟁만 평생 하실 거예요? 광고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쿠팡 판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거 한다고 실력이 늘기는 한가요? 아니 저도 사실 위탁 판매로 월 매출 최고 4억 5천만 원을 내봤어요. 그리고 3년간 위탁 판매를 해봤고요. 근데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만 했어요. 제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개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다 말아먹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캔톤페어에서 만났던 사장님은 처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중국에서 제품을 소싱해서 팔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제품이 잘 팔리고 연매출 30억이 돌파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이자 사업입니다. 은퇴할 때 되면 앞으로 살 날은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지켜야 될 것도 많은데 뭔가를 시도할 용기조차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무료 오프라인 강의도 개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